오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그 공수처 문제 때문에 국회에 왔다면서요? 그러니까요. 조 수석이 뭐 2년 만에 국회에 왔다 그러더라고요. 예.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대한 당정청 회의 참석을 위해서 왔습니다. 법무부 장관도 왔고. 예,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왔고 이제 여당 내 법사위 의원들 원내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조 수석은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.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예. 그런데 뭐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사실 검찰개혁, 공수처 조금 뒤로 밀려있는 느낌을 그동안 주어왔었잖아요. 그게 문제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조 수석이 오늘 국회까지 직접 온 것은 여기서 좀 불을 지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. 공수처 꼭 한다. 그렇죠. 예.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.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, 검찰개혁이다. 이렇게 말했어요. 첫째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죠. 예. 그러면서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출세 가도를 달렸다.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신이 초래했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예. 정치권과 청와대가 합작으로 검찰을 조금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, 그런 느낌도 좀 느껴지네요. 그렇죠. 오늘이란 시점 자체가 공교롭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거에 맞춰가지고 조석이 온 것 같진 않지만은 오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아마 지금도 조사받고 있을걸요. 계속. 그렇죠. 예. 그리고 국회에서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회관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어요. 그렇습니다. 뭐 각각의 이제 따로따로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은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? 네. 말하자면 검찰이 이쪽 저쪽을 다 이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조 수석은 저는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.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.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. 예. 요즘 검찰이 워낙 무소불위로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도상 검찰이 기소 독점권, 검찰이 기소 안 하면 기소 안 하는 거죠. 그렇죠. 재정 신청 제도가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. 게다가 또 수사권도 검찰이 갖고 그렇죠. 거기다 기소 재량권도 가지고 있습니다. 제 뒤에 설명드릴 텐데, 그러니까 이제 뭐든 다 검찰에 통하지를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적폐청산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. 예. 그 무소불위의 권한 때문에 문제가 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이유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권한을 나누자는 거고 그중에 이제 경찰과의 수사권 독립 문제 하나가 그렇죠. 있고 그다음 공수처를 별도로 설치해서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? 조수석이 오늘 뭐 우병우, 진경준 이런 사람들을 언급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도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더 문제 아니겠어요? 구조죠. 그렇죠. 구조, 환경, 시스템. 근데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는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? 없죠. 아직은. 그러니까 이제 조국 수석, 박상기 장관 등이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하고 이 논의를 한 거는 아니 검찰개혁이 뒤로 밀린 거 아니다. 그렇죠. 이거 이대로 할 겁니다라는 의지를 발휘한 거죠. 뭐 정치권이나 언론계에서는 과거 정부 같으면 집권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현직 정무수석을 검찰이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그 피의 사실을 흘리고 그 현직 정무수석의 전 보좌관들 구속하고 이게 과연 과거 정부 같으면 같았겠느냐, 가능했겠느냐. 그러니까 이제 이 여권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. 이게 우리가 통제 안 한다는 뜻 아니냐. 그런데 이거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뭐 검찰이 이게 이제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. 프레임이 지금 이래요. 검찰이 뭐 균형 감각을 발휘한다. 뭐 정무적 고려를 한다 이런데 왜 검찰이 그걸 해야 되느냐는 거죠. 그리고 뭐 칭찬받고. 그러니까 과거 정부 같으면 민정수석한테 검찰의 수사가 다 정보화도 들어오고 청와대가 뭔가 이렇게 암시도 하고 그러면 현직 정무수석 그건 말이 안 된다.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요즘은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 안 한다. 하지만 우리는 검찰 개혁한다.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참여 정부 때하고 이제 유사성으로 갈까봐 우려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권 내에 좀 있어요. 그러니까요. 검찰이 예를 들어서 국민적 박수를 받을 거예요. 그러면 그 뒤에 뭐 공수처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아니 검찰이 일 잘하고 있는데 힘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. 참여정부 때 중수부 폐지를 하려고 하다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였거든요. 그렇죠. 중수부 폐지는 엉뚱하게 박근혜 정부 때 되긴 합니다만은. 아무튼 그래서 청와대는 이번에
공수처는 반드시 한다. 네. 대신에 정치권이 풀어달라. 그렇죠. 지금 국회에는 몇 가지 법이 발의가 돼 있잖아요. 법안이 이제 4건이 발의가 돼 있는데 이 가운데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. 왜냐하면 박 의원이 이제 적폐청산 TF 위원장이고 민주당 내 네. 왜 예전에 국정기획위가 100대 과제 발표할 때 각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했지 않습니까? 예. 박 의원이 그때 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이건 개인 아니라기보다는 이제 정부하고 조율이 된 걸 겁니다. 예. 이 안을 보면은 이제 20인 이내에 검사로 구성된 수사 인력, 거기다 지원 인력이 더 붙겠죠. 전직 대통령, 대법원장, 검찰총장, 국회의원, 광역단체장들을 수사하게 돼 있어요. 네. 이 숫자나 대상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첨예한 것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입니다. 뭐 쟁점거리가. 좀 아까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를 꺼내잖아요. 네. 예. 박범계 의원 안이나 여권 의원 안들이 나오면 이게 협의회나 추천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한 명 후보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럼 그 위원회를 어떻게 꾸리는지가 문제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보통 뭐 여당목, 야당목에다가 법무부 장관목 이러면 사실상 여당몫이 더 많아지죠. 느는 거거든요. 항상 지금까지 그랬어요. 예, 예.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당은 대체로 그런 쪽으로 알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오늘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게 그래요. 한국당은 지금까지 공수처에 대해서 워낙에 반대였는데 예. 이거 임명하는 방식을 바꾼다면 야당이 어떻게든 더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추천해서 대통령이 받아 안는다면 예. 뭐 할 수 있다.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야당이 하나라도 더 많게 그렇죠. 그렇게 하고 뭐 복수로 추천 이런 방식. 뭐 복수로 하든지 단수로 하든지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막 첨예한 이제 줄다리기가 진행되겠지만 야권은 말하자면 여권한테 다시 그런 공을 던져놓은 상황이라고 네. 볼 수 있는 거죠. 네. 그 전례가 아까 박지원 의원 말했다시피 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. 박영수 특검의 경우가 그렇죠.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박지원 의원의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석했어요. 하나라도 야권 쪽 몫을 많이 하게 되면 제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예. 거예요. 만약 거기서 복수로 추천한다. 자유한국당 추천 1명, 국민의당 추천 1명. 그러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겠느냐? 국민의당 추천을 임명하겠지. 아마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런 계산도 있겠지만 이 구조적으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왜 이제 아이들한테 파이를 어떻게 잘라가지고 나눠 먹냐 하면 이제 형 동생이 막 싸우잖아요. 네. 자르는 사람하고 선택하는 사람을 다르게 하면은 그게 공평하게 가장-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. 가장 공정하죠. 그렇죠. 이제 예. 그 프레임에 대한 것인 건데 예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쟁점이 좁혀졌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야당도 조금 긍정적으로 논의해 볼 수 돌아섰다. 있다.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. 그러니까- 지금 야당에서도 검찰이 너무 독주 아니냐 예. 이 인식은 같거든요.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할 기구로 공수처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다면 살아있는 권력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주장이니까. 그렇죠. 예.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그 공수처 문제 때문에 국회에 왔다면서요? 그러니까요. 조수석이 뭐 2년 만에 국회에 왔다 예. 그러더라고요. 예.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대한 당정청 회의 참석을 위해서 왔습니다. 법무부 장관도 왔고. 예,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왔고 이제 여당 내 법사위 의원들 원내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조수석은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다.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. 이렇게 예. 이야기를 했어요. 예, 예. 그런데 뭐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사실 검찰개혁, 공수처 조금 뒤로 밀려있는 느낌을 그동안 주어왔었잖아요. 그게 문제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조수석이 오늘 국회까지 직접 온 것은 여기서 좀 불을 지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. 공수처 꼭 한다. 그렇죠. 예.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. 많은 개혁 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, 검찰개혁이다. 이렇게 말했어요. 첫째가 검찰개혁이라는 거죠. 예. 그러면서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출세 가도를 달렸다.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신이 초래했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예. 정치권과 청와대가 합작으로 검찰을 조금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, 그런 느낌도 좀 느껴지네요. 그렇죠. 오늘이란 시점 자체가 공교롭습니다. 그러니까 예. 오늘 이거에 맞춰가지고 조석이 온 것 같진 않지만은 예. 오늘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아마 지금도 조사 받고 있을걸요. 계속. 그렇죠. 예. 그리고 국회에서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회관 사무실이
압수수색 당했어요. 그렇습니다. 뭐 각각의 이제 따로따로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은 예.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? 네. 말하자면 검찰이 이쪽 저쪽을 다 이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조수석은 저는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. 국민의 검찰개혁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회에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.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.